책 한 권을 끝까지 읽은 게 언제였나요? 영화를 보다가도 손이 저절로 휴대폰으로 갑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기 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자, 그러니까 조카 같은 아이가 스마트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스마트폰이 안 되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아이는 다시 화면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이건 이 아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는 3년 동안 3만 마일을 이동하며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둑 맞은 겁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요한 하리의 도둑 맞은 집중력입니다. 저자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한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앞선 책들에서 중독과 우울의 원인이 개인이라는 통념을 뒤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집중력을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단 3분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잘못도 아닙니다. 오늘 3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이 무너진 게 왜 당신 탓이 아닌지, 방해가 뇌에 실제로 무슨 짓을 하는지, 그리고 도둑 맞은 집중력을 되찾는 법.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집중력은 실패한 게 아니라 도둑 맞은 겁니다. 요한 하리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듭니다. 비만입니다. 50년 전 서구 사회의 비만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의지가 강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뀐 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값싸고 자극적인 정크푸드가 사방에 깔리고 몸을 움직일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비만이 유행병처럼 번졌습니다.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던 겁니다. 집중력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중을 방해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중이 안 되는 건 당신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세상에 당신이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갈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수많은 앱들의 수익 모델은 당신이 화면을 오래 보는 겁니다. 당신이 집중해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면 그들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당신이 산만하게 화면을 계속 넘겨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와 공학자를 고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오래 붙잡아 둘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만두지 못하게 할까? 무한 스크롤, 빨간 알림, 자동 재생. 이 모든 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를 이기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겁니다. 저자를 만난 한 실리콘밸리 내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들은 사용자의 자유의지를 꺾는 방법을 매일 연구했다고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그 상대로 당신 혼자 의지력만으로 이기려 했던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저자가 만난 사례 중에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한 수의사가 반려견에게 ADHD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개가 산만한 이유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좁은 집에 하루 종일 갇혀서 뛰어놀지 못하고 주인과 충분히 어울리지 못했던 거죠. 환경이 개를 산만하게 만든 건데 우리는 그 개의 뇌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약을 준 겁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정작 산만해진 개인만 탓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물론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 밖에도 많습니다. 잠이 부족해도, 제대로 먹지 못해도, 스트레스가 심해도 집중력은 무너집니다. 저자가 밝혀낸 원인만 12가지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알림 확인하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오면 되지. 그런데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가 방해를 받으면 원래의 집중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립니다. 카톡 하나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10초일지 몰라도 그 대가는 23분입니다. 하루에 이런 방해가 수십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제대로 집중한 상태에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채 잠들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방해가 당신의 하루를 조각내버린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멀티태스킹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사람이 유능해 보이죠. 그런데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여러 일 사이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환할 때마다 방금 말한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환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많이 할수록 각각의 일을 더 못하고 실수는 늘고 창의성은 떨어집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어설프게 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건 무엇일까요? 바로 몰입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에 빠져드는 그 상태. 몰입에 들어가면 자아에 대한 의식마저 사라지고 그 자체로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생산적인 순간이 바로 이 몰입 상태입니다. 그런데 몰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이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몰입의 재료를 지금의 세상이 계속 빼앗아 가는 겁니다. 5분마다 울리는 알림 속에서는 결코 몰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얻은 게 아니라 가장 깊은 즐거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조용히 잃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깊이 읽는 능력입니다. 저자는 독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책을 덜 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읽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화면에 글을 빠르게 훑습니다. 제목만 보고 필요한 정보만 건너뛰며 스캔하죠. 이런 훑어 읽기에 익숙해진 뇌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하는 깊이 읽기를 점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펴도 몇 줄 못 가 눈이 미끄러지고 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깊이 읽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긴 글을 따라가며 복잡한 생각을 붙잡는 능력, 타인의 마음에 오래 머무르며 공감하는 능력이 거기서 자랍니다. 훑어 읽기만 남고 깊이 읽기가 사라지면 우리는 정보를 빨리 얻는 대신 깊이 사고하는 힘을 잃습니다. 빨라진 대신 얕아진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도둑맞은 집중력을 어떻게 되찾는가? 먼저 아주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자는 이 문제를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설계한 시스템을 개인의 결심만으로 이기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 차원에서 되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실천 가능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의지력으로 참는 건 앞서 말했듯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참는 게 아니라 유혹이 닿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할 때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꺼져 있어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냥 시야에서 치우는 게 아니라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저자 자신도 책을 쓰기 위해 아예 3개월 동안 스마트폰이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잃어버렸던 몰입과 독서의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둘째, 몰입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방해 없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알림을 모두 끄고 한 가지 일만 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 개를 조금씩이 아니라 하나를 깊게입니다. 그리고 앞서 다뤘던 것들이 여기서 다시 만납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뇌가 집중할 수 있고 몸을 움직여야 집중하는 뇌가 만들어집니다. 집중력은 따로 존재하는 능력이 아니라 잘 자고 잘 움직이는 몸 위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산만함을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이건 조금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를 떠도는 건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 뇌는 흩어진 생각들을 연결하고 창의적인 답을 만듭니다. 문제는 방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빈틈마저 스마트폰으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루한 순간이 오면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집는 대신 그냥 그 지루함에 머물러 보세요. 샤워를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빈 시간이 사실은 뇌가 가장 창의적으로 일하는 시간입니다. 넷째, 이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이 산만한 건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책은 오히려 집중을 더 방해합니다. 나를 탓하는 대신 환경을 바꾸는데 그 에너지를 쓰세요. 혹시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저자는 아이들의 집중력 위기를 특히 걱정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자유롭게 뛰어노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규칙 없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놀이야말로 아이의 집중력과 자기 조절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놀이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몰입하고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학습 앱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노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른에게 몰입이 필요하듯 아이에게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집중력이 무너진 건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위해 설계된 환경에 도둑맞은 것이라는 것. 둘째, 방해 한 번의 대가는 23분이고 멀티태스킹은 능력이 아니라 모든 걸 어설프게 하는 상태라는 것. 셋째, 참지 말고 거리를 두고 하루 1시간이라도 몰입을 지키고 빈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 이 셋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집중력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맞은 것이고 그러니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자가 만난 뉴질랜드의 한 회사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한 겁니다. 근무일을 하루 줄였는데 놀랍게도 생산성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직원들이 덜 지치고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집중력은 더 몰아붙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여백을 줄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자극을 밀어 넣으면 집중력은 오히려 부서집니다. 그러니 오늘 딱 30분만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한 가지 일에만 머물러 보세요. 처음엔 손이 근질거릴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넘기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돌아옵니다. 깊이 몰입하는 그 고요한 즐거움입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에 집중을 빼앗기고 있나요? 잠시 멈추고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새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읽은 책을 계속 뇌과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도둑맞은 집중력도 환경을 바꾸면 다시 자라납니다. 당신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집중을 빼앗기지 않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